한양대 이 학교 특징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얘는 3합 7이에요. 국, 수, 영, 탐구 둘 중에 한 과목 반영 이렇게 총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7등급 이내에 들면 여러분들 최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요구사항으로 나올지가 정해져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한양대도 대표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모집 단위를 어디 쪽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문제 유형 자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사회 계열 쪽을 지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상경계 쪽을 지원을 하게 된다. 그 각각 문제 패턴이 다르거든. 인문사회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문제 유형이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 같은 한 문제짜리 굉장히 긴 분량의 인문 논술이 된다. 그래서 자, 인문사회 쪽 지원을 하게 되면 인문 논술 한 문항으로 끝나요. 대신 얘가 1200자로 상당히 긴 분량에 속하지. 단일 문항 기준으로 한양대가 제일 분량이 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상경을 지원한다. 그러면 두 문항이에요. 1번 문항, 2번 문항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1번 문항이 인문 논술이고요. 얘는 600자로 비교적 간결하게 서술이 되는 문제야. 2번 문제는 진짜 찐 수학 서술형 평가 문제야. 세 문항이 소문항으로 같이 나와 있어서 수학 3개를 풀어야 돼요. 수학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인문 논술에도 수학이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학교들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줄 건데 연세대 있어요. 한양대 상경이 있어요. 중대 상경도 있어요. 이화여대 인문2, 이화여대의 상경계, 경희대의 사회계, 건국대의 상경 쪽. 요렇게가 쭉 수학이 나오는 학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 자,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 관계없이 무조건 수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들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수학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조금 구분이 필요한 게 찐 수학이다. 그래서 찐 수학을 풀어야 되는 게 연세대, 한양대 상경, 중앙대 상경, 그 다음에 건국대 상경 정도가 진짜 찐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를 풀어내듯이 수학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랑 과정까지 해가지고 답을 도출해야 돼. 난이도가 조금 다르거든. 근데 다른 인문 논술 난이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수학 부분만 난이도를 책정을 했을 때 감히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학교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 높은 편이에요. 한양대 상경이. 전통적으로 한양대 상경은 수학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 요즘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 통틀어서 수학 부분만 봤을 땐 제일 어렵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문과 친구지만 수학에 조금 비교 우위가 있다. 확통 잘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볼 법하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배점이 이렇게 되거든? 50점, 50점 이렇게 배점이 되거든? 이게 한양대 상경 수업을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학원이 인문논술 전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문계 쪽에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여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보통 수업에서 남녀 성비가 남자 한 10에서 20%, 여학생 80에서 90% 그 정도거든? 근데 그게 어떤 학교를 깔건 간에 거의 비슷비슷해. 한양대 상경 깔잖아요? 이 성비가 역전돼요. 남자 8에 여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앉아있게 되는데 일단 수업 분위기부터가 뭔가 조금 남고 수업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답안 제출한 걸 보잖아. 50점, 50점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 수학 되게 잘 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실력이 되게 양극화되어 있는 게 수학을 되게 잘 풀어.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주로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학 부분 풀이가 상당히 정교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인문논술 부분도 여전히 배점 50점 차지하잖아. 이 부분 풀어낸 걸 보면 진짜 소리를 되게 정성스럽게 잘 적어놨네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학 비중이 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쪽 친구들 말고 이과 쪽에서 약간 확통 런한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잘하는데 인문 논술에 대한 준비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야. 그래서 약간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도 왔는데 이게 지금 인문 논술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들 중에서 헛수가 되게 많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수학이 좀 된다 하면 이 부분에서는 대다수의 경쟁자들에 비해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를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 수학 좀 돼.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 찾아와서 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양대 상경을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한양대를 지원하고 싶다면 이 인문논술 한문항으로 쇼부를 봐야 되는 지금 이 인문사회 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최저가 지금 3합7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작년부터 최저가 생긴 거지 그 이전에는 최저가 없었던 학교였어. 그래서 인문논술 중에서 최상위권,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최저 없는 학교가 연대, 한양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지, 얘들아. 근데 연대는 여러분들도 알잖아. 최저는 없지만 그 문제 자체 거의 최저를 심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길고 꽤나 어려운 영어 지시문이 있어. 게다가 수학 문제를 풀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최저는 없지만 사실상 수학이랑 영어가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은 애초에 지원을 못 하죠.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 것처럼 인문논술 한문문제 딱 그걸로 인생 역전이 가능한 케이스잖아. 그래서 얘가 그 최저 없던 시절에는 경쟁률이 진짜 막 200대 1까지 막 그랬단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어차피 최저가 생겨서 이 경쟁률 아니에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우리 예전에 확증 편향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니? 한양대는 문제가 한 문제다 보니까 문제 풀이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 그래서 우리가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했냐면 합격생들 실제 답안을 분석하는 걸 했었단 말이야. 리뷰하는 걸. 근데 그게 오직 한양대학교에서만 가능한 게 이 학교는 학교 측 해제 자료에 실제 그 문제 풀고 합격했던 합격생들의 예시 답안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해제 강의 풀이를 한 다음에 그 리뷰까지 같이 해볼 거야. 그래서 교재 그 예시 답안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 200대 1의 천하제일 논술 대회에서 당첨된 친구들, 우승한 친구들의 답안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높은 경쟁률 뚫고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AI처럼 완벽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해제 강의 듣고 걔네들의 답안을 리뷰를 해보면 완벽하지는 않구나를 알게 되거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들이 얘네들보다 더 잘 쓸 수 있다. 최소한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저는 수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면 좋겠다. 알겠지?